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 기본 지식이라고 타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카드에 처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타로카드를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카드를 사서 곧장 그 그림을 느껴보고 친구를 봐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참 좀 돌아가지고 타로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타로의 핵심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타로 영상을 제가 찍어봅니다. 오늘은 이제 타로 카드의 기본 지식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타로 카드 구매법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초록창에 가가지고 타로카드 구매를 치시면요, 타로카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런 뭐 G마켓이라던가 또는 뭐 네이버 스토어팜 뭐 이런 데서도 타로카드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인터타로라던가 타로몰이라던가 이런 타로카드 전문 몰들도 있고요. 편하신 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구매할 때 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타로카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0종류 들어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더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은 500종류에서 1000종류 아마 사이 정도가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몇천 종류 되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타로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타로 중에서 어떤 타로 카드를 사야 하나,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각 타로몰에서 추천하는 초보용 타로 카드를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 초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라이더 웨이트나 아니면 유니버셜 웨이트를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림 예뻐서 사는 거다라고 하시면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끌리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타로로 상담을 해보고 싶고 내가 좀 타로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더 웨이트 종류의 타로 카드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이더 웨이트나 스미스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 레디언트 라이더 웨이트, 유니버셜, 골든 유니버셜, 알비노 웨이트, 픽토리얼 키 같은 이게 이제 대동소이하게 그림이 좀 비슷해요. 그냥 라이더 웨이트 U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라이더 웨이트죠. 라이더 웨이트 그림이고, 보시면은 뭐 유니버셜 웨이트는 여기에서 조금 밝기가 밝아진 거고, 알비노는 좀 더 원색에 가까워진 거고, 픽토리알은 약간의 실사 느낌이죠. 실사 느낌이고, 라디언트는 더 풀에서 좀 밝아진 느낌이고,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이더 웨이트에서 약간 더 좀 색이 바랜 느낌이죠. 뭐 이런 차이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 유니버셜은 골든이라는 말답게 반짝이가 이렇게 칠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카드들이 있는데 거의 이거는 셋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걸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를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 내가 이제 타로로 뭘 할지, 타로 카드로 뭐 할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타로 카드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타로라는 게 점으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타로 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뭐 10명이면 뭐 10명 또는 10명 중에 9명은 다 이 타로라는 건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타로라는 거는요, 이 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상담의 어떤 보조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수련 또는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수련의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라이더 웨이트 있잖아요. 라이더 웨이트라는 타로 카드는 1909년에 골든 던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서 만든 카드인데요. 그 카드를 만든 이유가 이 수련을 하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골든 던이 요즘에 좀 생각해 보면 약간 명상 단체 또는 어떤 깨달음을 위한 어떤 단체 그런 단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어떤 깨달음이나 명상 또는 어떤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입문자 도구로 만든 게 이 라이더 웨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기수련이나 자아성찰의 도구로 거의 안 사용돼요. 대부분은 이제 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근데 제가 타로를 공부를 하고 타로 상담을 나름 2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로 제 생각에는요, 타로 카드는 상담의 보조 도구로 좀 더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타로를 이제 점을 보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을 보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첫 번째, 점을 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됐을 때 타로 카드로 이제 점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점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타로라는 도구로 점을 보기가. 두 번째는 이 타로로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있다라 그러면 이 10명 중에 9명은 실제로 점을 보고자 왔다고는 얘기하는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이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9명입니다. 그리고 1명 정도? 가끔은 뭐 10명 중에 10명 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경우 많고요. 1명이나 뭐 0명 정도만 이제 점을 보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이라는 거하고 이 상담이라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점이라는 거는 미래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라는 거는 어떤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보통 질문은 이 미래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거는요, 솔직히 만약에 이 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 내담자가 있다라고 치면, 이 내담자가 질문을 하고요, 이 점 봐주는 사람은 점을 본 다음에 점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방적이에요. 이 전달이 일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답을 해주기 위해서 약간 부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죠. 부가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보완된 정보를 주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어떤 답을 내려주는 겁니다. 답을 내려주는 게 이 점의 그 목적이죠. 답을 내려주지 못하면 점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 만약에 이걸 점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기거나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 영원히 안 생길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뭐 2년 안에는 안 생겨.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점이라는 거는 뭐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한 6개월 뒤에는 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게 끝이죠. 그 이상 없어요. 이 점이라는 거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가 연상이에요, 연하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6개월 정도 후에 사귀는 남자는 연상일 것 같아.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면 대화의 흐름이 뚝뚝 끊기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만약에 답을 쭈루루루루루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질문 한 번만 하고 답 들으면은 끝이죠. 여러분들 타로 상담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타로 상담하는 상담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내담자하고 이렇게 상담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대화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대화하듯이 주고받아요. 그냥 대화를 합니다.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근데 요 개념이 이 상담이라는 개념이에요. 상담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약간 유동적으로 놔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요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요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를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 상담이거든요.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은요 아주 운명론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는 정해져 있고 그 미래를 이 점쟁이한테 들으러 간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이 미래에 대해서 답을 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상담은 그렇지 않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본다. 좀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어떤 조언도 듣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타로의 메커니즘이나 과정을 보면은 이 상담에 훨씬 더 맞춰져 있는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근데 사람들은 이 점을 본다고 생각을 하죠. 참 특이한 거예요. 참 특이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 몇 가지 이제 제 가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심리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이 타로라는 것이 그런 어떤 심리 상담 또는 각종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대체제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로 해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뭐 어떤 그런 가까운 인간관계, 친구들이라던가 동료들 또는 뭐 가족들하고의 어떤 그런 걸 풀거나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어떤 교회라던가 절이라던가 가서 우리가 그런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나누거나 풀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빈약해졌어요. 가족끼리의 대화라던가 가족끼리의 어떤 관계도 되게 빈약해졌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자체가 확실하게 줄었죠. 요즘에는 거의 뭐 자녀를 하나 낳는 추세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단절되거나 옛날보다는 깊이가 거의 없거나, 그 다음에 종교들도요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민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좀 나누거나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타로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낯선 사람이지만 좀 친숙한 그림의 타로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타로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로라는 것이 이 상담의 보조 도구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저는 90% 이상 이렇게 상담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타로로 이 점을 본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불가능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타로를 가지고 상담을 매우 잘하게 되면은 이제 점을 볼 수 있는 어떤 초입 단계에 진입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초, 중, 고까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3에 이제 뭐 전교에서 만약에 1, 2등 정도 해.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잘해요. 그게 이제 상담의 어떤 마스터급, 상담을 엄청 잘하는 급에 내가 도달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서울대 1학년생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점의 초입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타로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거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의 점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타로 카드를 공부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내가 뭘 하고 있는가는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점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 그 뒤에 이어오는 흐름이 명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점하고 상담은 너무나 다르다.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 메커니즘도 다르다. 점은 미래를 보는 거고 상담은 현재의 고민을 상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은 어떤 답을 내리는 거고 상담이라는 거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훑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스콘티 스포르자라는 타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오래된 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에도 뭐 타로 카드 17장 정도 남은 그 타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아마 가장 오래된 타로 카드일 거고요. 1300 몇 년도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78장 중에 74장이 보존된, 거의 다 보존이 돼 있죠. 그 타로 카드는 이 비스콘티 스포르자라는 타로 카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에 어떤 마르세유 타로라는 게 있어요. 그 지방명을 따서 요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약간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타로의 그 시작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서 시작됐고 이거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마르세유가 완전 뿌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되게 오래된 타로니까 뭔가 좀 더 원형이 많이 남아있다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형이다 이렇게는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81년도에 에띠엘라라는 사람이 타로 카드를 점을 치는 용도로 좀 대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요
이 타로 카드로 이 점을 주로 치진 않았어요.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약간 화보집처럼 그림 감상용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 게임처럼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점도 간간히 쳤겠죠. 근데 이제 점치는 도구로 딱 확립되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1781년에 에티엘라라는 사람이 이제 카드 그림이 그려진 걸로 이 점을 치는 거를 이제 대중화했다. 이런 기념비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 1909년도에 골든 던이라는 단체에서 이 라이더 웨이트라는 타로 카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00년도 초가 심리학이 탄생한 시점이에요. 1900년도 초 또는 1800년대 말 정도가 이 사이에가 프로이트랑 이제 칼융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심리학을 정립한 어떤 시기인데, 그리고 이 골든던이라는 단체도 어떤 인간의 내면을 밝히는 단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더 웨이트라는 카드가 단순히 이제 점을 치는 용도에서 벗어나서 뭔가 인간의 내면을 어떤 그 표현한 또는 파악하는 도구로 이 타로 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것에 이 타로 카드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이 타로 카드가 이제 그 내담자의 마음을 또는 내담자의 상황을 이 그림으로 상징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 타로 카드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그 타로 카드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내담자와 공감을 할 수 있는 라포를 형성하고 토대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 기초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로 리더, 타로 상담사, 타로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리더라는 거는 이제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리더고요. 타로 봐주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타로 상담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마스터는 너무 좀 거창하고 리더는 또 너무 빈약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중간인 타로 상담사를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덱이라는 거는 이제 78장 한 더미를 말을 해요. 카드 한 더미.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 또는 메이저 카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78장 중에 22장인 카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6장은 마이너 아르카나, 마이너 카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자, 시커, 내담자라고 하죠. 이제 타로를 보러 온 사람 또는 보고자 하는 사람. 저는 이제 내담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타로 상담사랑 내담자가 동일 인물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봐주면은 내가 상담사면서 내가 내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셔플이라는 거는 카드 섞는 거예요. 섞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나 배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타로 카드는 한 장으로는 잘 안 봅니다. 보통은 3장 이상을 뽑아서 보거든요. 그럼 뭐 3장을 이제 뽑았다라고 치면 뭐 첫 번째 뽑은 카드, 두 번째 뽑은 카드, 세 번째 뽑은 카드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몇 장을 뽑는지부터 몇 장을 뽑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모양과 어떤 순서대로 이 카드를 배치할지에 대한 어떤 규칙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라? 배열법이다. 영어로는 스프레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타로 카드를 이렇게 스트렝스라는 카드가 있다고 치면 스트렝스 8번. 그러면 이걸 이제 똑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뒤집어서 뭐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이고 이게 여기 되겠죠. 그래서 한 장의 카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력을 사용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점은 78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156가지로 늘어나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초보자한테 권하는 거는 저는 옛날에 정력 사용했었어요. 저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정력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타로 한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초반에 이제 타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차, 8년차까지 제가 정력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8년차 이후부터는 정력을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카드 한 장에 이 정력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을 해석할 때 맥락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걸 정적인 의미로 해석할지 역적인 의미로 해석할지를 내가 선택하면서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는 이제 정력을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역의 사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정역이라고 했는데 이 보통 정의 의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역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안 그래도 타로라는 도구 자체가 주관적인데 역의 의미를 선택하는 게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관적일 거면 어차피 그냥 이 카드 한 장 정으로 보고 이 정에서 해석을 할 때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어차피 이게 뭐 정력으로 나눠서 역이라는 거의 해석 그 방식이 뭐 완전 내 맘대로인데, 그럴 거면 그냥 정을 보고 그 카드를 해석할 때 주관적으로 해석하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역에 대해서 나름 막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 역의 어떤 그 해석 방식에 대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한 타로카드 50개 정도의 그 의미를 탐색하면서 매뉴얼적 의미를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보통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역의 해석 방식이 일반적으로. 근데 이 6가지 경우를 자기 멋대로 카드마다 이제 바꿔가면서 해요. 보통 이제 어떤 타로 카드는 이 6가지 해석 방식 중에 특정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주관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냥 저는 정만 쓴다 라고 정했고요. 여러분들은 정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뭔가 어떤 이유가 있으시면 정만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타로 카드 78장 그림을 한번 이렇게 쭉 본 거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쭉 잘라서 요게 이제 메이저 카드고, 요 나머지 56장이 마이너 카드죠. 마이너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인물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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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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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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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16장의 어떤 인물 카드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코트 카드라고 그래요. 궁정 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 카드 또는 핍 카드라고도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가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앞에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숫자인데, 요 위에 적혀 있는 게 기호가 숫자 기호거든요. 이 숫자가 로마 숫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 괴종시계에 보면은 요 적혀 있는 어떤 숫자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고요. V가 이제 5라는 거 좀 아시면 되고요. 짝대기 하나는 1이죠. 그래서 V에서 짝대기 하나가 더해지면 6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쭉 보시면 되고, 요런 것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X가 10이거든요. 그리고 X가 또 10이에요. 근데 요거 19죠. 19가 되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그쵸? 여긴 10이니까. 요걸 9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할 때는 짝대기를 앞에 붙입니다. 플러스 1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9고, 1을 또 뒤에 붙이면 이게 11이 돼요. 이게 하나는 10이고. 그러니까 짝대기가 앞에 붙으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 붙으면 플러스가 되고. 요 규칙만 좀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V는 5고, X는 10이고. 요것만 익히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규칙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까지 있고, 그리고 메이저, 마이너, 피카드, 코트카드, 아까 전에 그 그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로 카드 덱이 총 78장이고 메이저 카드는 22장, 마이너 카드는 56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카드가 1부터 10까지 쭉 있고요. 요게 이제 보통 핍 카드, 숫자 카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트 카드들이 또 4장씩 16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랑 그 다음에 이 핍 카드, 코트 카드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메이저 카드, 핍 카드, 코트 카드의 차이를 그림에서 한눈에 보시려면요. 보시면 이 로마 숫자와 이 글자가 같이 있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고요. 그리고 이 로마 숫자만 있거나 또는 글자만 있거나 하는 카드들은 이제 핍 카드 또는 코트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마이너 카드죠. 마이너 카드와 메이저 카드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더 웨이트 기준입니다. 또는 유니버셜 웨이트. 다른 타로 카드들은 또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타로 카드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타로 공부를 응원하고요. 제가 또 여러가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